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3월 코스피가 2,000선을 뚫고 순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초반 국내 증시를 짓누른 악재들이 서서히 사라짐에 따라 이달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중국 양회, 미 FOMC 회의, 신흥국 불안 등 해외 변수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면서 90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판세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선거 구도가 여야 양자 대결의 형태로 재편된 데다 선거판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아 여야가 선거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판입니다. KT E&S 직원 등이 저지른 대출 사기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KT E&S 김모 부장과 통신기기업체 IG일레콤 대표 오모 씨, 컬트 모바일 대표 김모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로 나흘간 상승 기조 이어나가던 코스피가 발목을 잡히면서 장중 1955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낙폭을 많이 축소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1960선 횡보 중인데요. 이 장 초반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코스닥도 상승 반전을 하면서 530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대외발 악재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급등 출발한 달러원 환율은 다시 한번 1,070원대 재진입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을 해서 약 보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중국 양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로 이 글로벌 시장의 시선과 눈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하는데요. 하나대투증권 중국 담당의 한정숙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양회 질적인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두겠다라는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전국 양회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가게 될까요? 네, 이미 마무리된 지방 양회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도시화, 산업개혁, 두자녀 정책, 환경개선, 의료개혁, 호적제도, 정부개혁, 사회보장, 시장 개방이 주요 논제로 등장했습니다. 양회를 앞두고 최근 대기오염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대책 논의가 양회에서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체계 수립 정책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화와 구조조정 및 서비스와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며 국가적 사안인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양회를 앞두고 지난 1일에 중국 철도역에서 무차별 테러 사건도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반테러 그리고 반부패, 스모그 등 그동안 떠오르던 핫 이슈들도 점검해 보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양회의 주요 핵심 포인트들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할증제 등의 정책을 통해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테러와 관련돼서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회보장 방면으로는 청년 취업, 빈곤층과 농촌사회 교육 지원, 양로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중전회에서 논의되었던 금융 및 시장 경제에 대한 자유무역지구,
환율 및 금리 정책, 두자녀 허용 정책 등도 예상이 됩니다.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GDP 목표치는 여전히 7%대를 유지할 것이며 지난해의 목표치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이슈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국 개혁 조치가 정책 수혜주로 형성이 된다면 그 부담감을 좀 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양회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중국이 이제 지난해부터 과잉 투자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구조조정하고 유동성 조절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경기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참중 전에와 같이 아직까지는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 역시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를 7.5%로 하느냐, 이를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 아직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보다 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 양회에 앞서서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중국 담당의 한정숙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불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1075원대에서 좀 다소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60전이 상승한 1072원 1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75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1070원 1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7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시장의 위험 선호 재료와 위험 회피 재료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위험 회피 재료가 더 우세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는 장 초반 미국의 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된 점이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강화시켰는데요. 달러화 대비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침투했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로 반전되는 것과 함께 위험 통화들 역시 약세로 반전된 것이 뉴욕 여교 시장 후반부부터 달러 원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 이외에도 개장 전에 나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달러 원에게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개장 이후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반락과 위험통화의 반등 등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등장하면서 달러원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러원 상승폭이 재현이 되면서 박스권 돌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고요. 아시아장에 들어와서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만 외환 시장에서는 주요 통화별로 기술적인 조정이 발생하면서 위험 자산 시장과 위험 통화 사이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달러화의 방향성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의 고시 환율이 하락한 점도 달러 원의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위안화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원화가 동반 약세를 지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와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원화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위안화의 동향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달러원은 1070원을 전후한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1070원 전후한 박스권 장세 예상하셨습니다. 이 시각 외환시장 동향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 시장 분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수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하는 이유로는 이라크발 사태와 더불어서 북한발 악재 그리고 중국 PMI 하향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좀 불안한 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또 군사를 보냈고요. 좀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게 자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송하는 수송한 그런 어떤 터널 역할을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이때까지는 러시아가 잘 이용을 했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계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자리를 내놓은 모습이 나왔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서방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면서 서방 쪽으로 끌어올려고 그러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정치자금이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군사행동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방국 쪽에서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뭔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약 한 10억 불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푸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중재기구를 설립하자 하는데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크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자원에 있어서 서로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 쪽에서 좀 더 강수를 둬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 합세해서 여기에 이제 그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쪽 서방 측에서는 사실 손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돼 있고 러시아는 좀 발빠르게 벌써 공항이나 이런 데를 점거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재를 하더라도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러시아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번지기를 원치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번지게 되면 전쟁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G8에 러시아가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어떤 그 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화 속에서 합의를 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군사 대치에서 실제로 실력 행사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단기적 조정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과 함께 또 하나 오늘 국내 증시 급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미사일입니다. 지난달 27일에 4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오늘 또 2발의 추가 발사를 했는데 현재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하면서 64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해석해 볼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학습 효과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발 악재는 국내 증시에 많이 미미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석해 봐도 좋은지요?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죠. 지난번에는 4발을 발사했는데 네.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 쪽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칼자루로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확률도 좀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는 위협 사격에 상당히 흔들리는 시장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15포인트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장중하 때 24%가 빠졌지만 낙폭을 회복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것을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역시 보셨습니다. 오늘 또 중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PMI는 하락한 반면에 또 비제조업은 반등, 이렇게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비제조업 PMI가 반등을 하면서 서서히 경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 살펴보니까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석해봐도 좋은 걸까요? 중국 PMI 지수가 일단 50.2가 나왔거든요. 네. 주말에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에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중국이 이 50.2가 나오면서 중국 양회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 무역 수지가 흑자가 상당히 좀 커지는 상황이었고, 또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인대라든가 이 양회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중국장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내수를 진작시켰기 때문에 서비스 PM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번째는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악재지만 향후 시장상으로 본다면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다는 결국 지금 세 개의 질문 중에서 아마 첫 번째 질문이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제일 많이 끼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표상으로 본다면 악재지만 좀 멀리 봤을 때 시장 상승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다시 한번 외국인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돌아서면서 이것이 추세 하락이냐 아니면 최근 오늘 불거져온 대외발 악재인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7거래, 6거래 연속 순매수를 한 다음에 7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추세 전환, 외국인들 추세 매도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악재와 국내의 어떤 그 외부적인 요소, 북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사실은 주가를 내리는 게 이제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한 1,9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매도는, 베이시스가, 백오레이션이 되면서, 아마도 이 프로그램 매도를 좀 유발시키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도 물량으로 주가를 미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810억 정도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순매수 행진을 하다가 장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순매수로 전환하는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시간의 거래까지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끔은 마지막에 눈속임으로 다 되돌려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도 추가의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시장이 약간 그 견디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던 많은 투자가들이 약간 두려움의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까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60일선을 너무 쉽게 뚫어서 굉장히 빠르게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60일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뒤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5일선으로 다시 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일단 어차피 그 한 번 조정을 줘야 될 것은 외부적 충격으로 조정을 준 것이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추가적 상승을 예견케 하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60일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월요일로서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의 시점은 전환선 값이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선 값이 60일선을 관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달은 제가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월초에 미리 매를 맞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다 상승해가고 막판까지 뭐 상승 못하고 약간 눌리거나 그러면 약간 부담이 되는데, 미리 매 맞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것은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목균 형편상으로는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2000포인트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말대로 오늘 약간의 조정은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을 가는 길목이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응보다 좀 안심하고 접근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나른한 오후 장도 나른하고요. 좀 나른하기보다는 좀 빠지고 있는데 걱정이 좀 되십니까?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가 아니고 이번 달 2050포인트 돌파시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니까요.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주는 뭐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뭐 테마 쪽으로는 안철수, 우리 철수 형안의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와 반대로는요 또 급격히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걸 선택할까 해서 했다가 LGU 플러스 갖고 왔습니다. LGU 플러스 특징주는 오늘의 나무르 Y LGU 플러스 4.3%. 만원이네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으면 위에 적혀지는 금액이 만원인데 만원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요. 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통과에 이제 앞두고 나서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통신사들이 215 대란, 216 대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네이버 검색어 같은 데서 뭐 보면은 무슨 대란, 무슨 대란. 저는요 그 대란 기사가 인기 검색어 1등에 올라가면 깜짝 놀라서 막 클릭해봐요. 이것도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클릭해보니까 이거 뭐 휴대폰 뭐 갤럭시 S3가 뭐 15만 원이고 아이폰이 공짜고 막 이랬어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아픈 게 2G 휴대폰 쓰시는 분들, 아직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폴더 있잖아요. 다정스러운 폴더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은 이 휴대폰 좀 바꿔보고 싶은데, 휴대폰 바꾸려면은, 오늘 우리 그 회원분들 보니까 30만원 주고 바꾸셨대요. 근데 스마트폰은 맨날 공짜로 주고 이러거든요. 우리 그 011, 016 이 번호를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참 서러운 요즘인데. 여튼요, 여기에서 이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럼 삼성전자가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 3를 뭐 KT나 SK텔레콤한테 줄 때 15만원에 줄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제 값은 다 받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을 우리는 분명히 15만원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통신사가 주는 거죠. 그럼 통신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100만원의 기기를 사와가지고 15만원만 받고 팔겠어요. 달에 우리 통화요금에서 빼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통신업을 이해를 하나 하실 때, 통신업은요, 원가가 없는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딱 원가가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주파수 사오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돈이냐? 광고비예요, 광고비. 마케팅비가 전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방통위에서 12월 27일인가요? 그때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시켰더니만 영업정지 풀리자마자 또 영업정지 될 것을 앞두고 기왕에 되는 거 그냥 시원하게 한번 하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5일부터 또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얘네들은요, 이 기업들은 한번 정지 맞고 대신에 화끈하게 한번 벌고 아주 습관적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대리점 앞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 상대적으로 어떤 거예요? 박탈감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해보면 별로 기분 안 좋네. 그만큼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영업정지 먹으면은요, 이 마케팅비에 대한 출혈이 굉장히 심했었고, 과태료 나올 것이고, 정지 먹을 거니까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통신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흐름 보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둘 다 앞다투어 너도 나도 누가 달리기 빨리 가나 싶을 정도로 둘이서 매도하기에 엄청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4분기부터요, 매수를 계속했어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가 2월부터 조금씩 팔아나가고 있었거든요. 반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 또 2월부터 순매수 전환이 되었다. 지금은 즉 어떤 상황이냐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종목인데, 개인들은 주수급에서 빠져 있어요. 주수급에 빠져 있고, 소위 말해서 개인은 물렸거나 아니면 아예 안 쳐다보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과 이 기관의 흐름 속에서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고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좀 샀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오늘은 많이 팔았잖아요. 오늘 많이 팔았는데 오늘 팔고 기관들이 팔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팔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요, 올해 통신업은 굉장히 비전이 있는 부분이 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방통위의 영업 정지,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얼마만큼 이 기업의 이익 부분에서 훼손시킬 수 있느냐. 과거의 영업정지와 이번의 영업정지, 그 강도와 과태료 부분에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LG U 플러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LTE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이 과점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 LTE에서는 50%가 안 되거든요. LG U 플러스 약진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거죠. 자, 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다가 KT는 가면 가만히 넉넉고 있진 않겠죠. KT도 약진할 것이고 엄청난 추력 속에서 몇 %대에서 딱 자기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정해지느냐가 올 한 해의 최고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한번 보면은요.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태블릿 노트북 굉장히 올해 많이 출하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아이폰, 이 애플의 이 태블릿보다 삼성의 태블릿이 올해는요,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태블릿 점유율이 5%, 10%도 안 되는데 올해 한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신업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좀 성장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사물 인터넷 있죠. 사물 인터넷.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해 드렸었는데, 사물 인터넷은요, 올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물 인터넷보다 더 큰 테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의 최하부 마지막 단계가 바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좀 칩, 모듈 단말기, 그리고 플랫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 선점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살아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아시아 최대의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지금 LG U 플러스가 짓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로 이어지냐면 바로 빅데이터, 유클라우드라는 것과 빅데이터로 이어지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향후에 엄청난 먹거리, 정말 이 통신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전화기 요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표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도 될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LG U 플러스의 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10년도부터요. 빨간색 막대 보세요. 매출액이 이래 증가되다가 2010년도부터 엄청난 매출액의 성장이 나오죠.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시대. ARPU, 즉 1인당 사용 금액입니다. 1인당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2010년, 11년, 12년에는요, 투자 규모가 많다 보니까 이익이 별로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13년에 처음으로 이익이 매출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은 굉장히 밝다, 분명히 굉장히 밝은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GU 플러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만원 이하에서는요, 이거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만원 이하, 지금 만원이잖아요. 현 가격 이하 보이면은요,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절대 무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매의 기술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원 주고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면 되겠지. 사실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거는 앞으로의 또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의 상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만 한 달 반만 롤링 매매를 하자. 만원에 사면 11,000원에 매도. 또 만원 들어오면 또 만원에 샀다가 11,500원에 매도. 이렇게 4월 중순까지는 약 1회 내지 2회 정도의 롤링 매매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떡하지? 손절매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가격은 매수의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무리 흔들어라 나는 그대로 들고 있겠다. 이런 강력한 신념도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고 신규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10분부터 30분간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보다 또 상세한 여러 이야기들 오늘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삼월 첫 거래일, 오늘은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후장 선물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 들어서 외국인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2,300억 건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하방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현선물 동반해서의 매도 압박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히 돌렸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바닥 대비해서 다시 한번 고점, 시가 부근까지 회복되는 속도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플러스권까지 전환되기에는 시간상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오후장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낙폭을 조금 축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부분에 다행인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3천억 이상, 그리고 기관계 쪽의 전체 합산 추이 역시 3천억 이상의 매수가 진입될 경우에는 시장이 반대적으로 추가 조정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253대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그 부분이 확대가 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맥스가 3천억대 부근을 조금 넘어서 4천억대 부근까지만 나왔었고 나홀로 나왔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의 변화 수위층이 확정치가 나오지 못하면서 갈팡질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개인들과 기관계 쪽에서 소폭 매수 우위 쪽으로 잡고 있지만 기관계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의 움직임이, 쏠림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쪽을 유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콜옵션 쪽 추이 여전히 오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한산한 반면에 풋옵션의 거래 자체도 한산하게 변화가 되었다.
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쪽 추이를 놓고 보면 역시 베이시스가 계속 호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베이시스 값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현재 백어데이션 상황에서 차익과 피차익 동반해서 시장을 바스켓 쪽으로 좀 밀어내고 있다. 매도 압박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기관 쪽 플레이를 해석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축소 여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얘기즉슨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외국인들이 맥스 4천억대 부근, 3천억대 부근에서부터 축소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부터는 3천억대 이하로 들어갔지 3천억대를 넘어서지를 않았다라는 관점이겠죠. 그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축소가 나온다라면 축소의 시점과 함께 하단이 지지력이 나오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 2,450억대 규모라고 한다면 여전히 고점 매도에 짧게 치는 것이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후 최종 종가에서 급변동은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선물 GP 포인트상으로는 0.5포인트 내외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후장 황금라인은 오전장과 마찬가지로 255.7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최저점으로 찍은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예측치 253대 부근하고 1포인트 정도 오차 범위가 지금 발생이 좀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급반등 이후에 갈팡질팡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있는 것이 255.70자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 역시도 출발과 함께 올라탈 것처럼 보이다가 타지 못하면서 조정포를 좀 크게 열었기 때문에 이 관점이라 놓고 본다면 555.70 지금 85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틱 즉 호가 스프레드상으로 세 호가 정도 세틱 호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탈 나오면서 저항대가 걸리면 매도 스위칭으로 좀 보시고 요번 지금 지지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매수를 좀 따라잡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으로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여기서 오후장 마지막에 매도 포지션 잡지 못하실 경우에는 내일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종목군들 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폭에서 종목이 일단 완성차 쪽으로 먼저 돌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특징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하지만 완성차 현재 호가 스프레드 자체도 놓고 보면 좀 부담은 있다. 프로그램 유발이 매도 쪽으로 계속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저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으로만 일관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강도 축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현금라인 255.70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부터 회복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살아나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530포인트 들어왔고요. 코스피가 1964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당연한 거였죠. 왜요? 오전에 제가 오프라이너랑 뭘 말씀드렸죠? 미사일 쏜 거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전인대 효과에 대한 부분,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장부터 회복이 나타나는 거고요. 내일 시장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리고 모레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위험하겠죠? 동시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너무 다들 잘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요.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죠. 네.
최대한 짧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드려야 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지금 오늘 장 수급 100점 좀 보고요. 제가 오늘 종목 AS 좀 잠깐 할게요. 100점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 SK네트워크, 그리고 NHN엔터, CJNM, YG엔터가 올렸습니다. YG엔터가 드디어 가네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때가 왔나요? 갈 때가 됐나요? 이 종목 우리 나무는 멘토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좋다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들고 계신가요? 어느새 오늘 2.3%나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정말 잘 갑니다. 차트 흐름도 정말 이쁘게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무조건 수급인 거예요. 답은 수급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급 강조하잖아요. 수급 안 보시려면 주식하지 마세요. 네, 수급입니다. 기간 보세요.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자면요.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외인들이 지금 40억 매수예요. 금액입니다. 40억이고 기관들이 얼마? 60억 매수를 삼성전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 보험, 은행, 연기금. 연기금도 많이 해주네요. 다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외인들과 기관이 그냥 양매수, 풀매수 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상승 쪽으로 좀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이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입니다. 자, 전고점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급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부터 요 포인트를 뚫고 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같이 볼게요. 오늘 수급 말고 이전까지 수급입니다. 여러분 뭐가 새빨개요? 아주 새빨갑니다. 보세요. 기간들 며칠 연속이죠? 세기도 힘들어요. 날짜로 보겠습니다. 자, 2월 6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투신 풀매수, 연기금 풀매수, 금융투자도 많은 물량, 보험도 마찬가지고 매수를 해줍니다. 누가 빠져나갑니까? 외인이 빠져나가는데 개인 물량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개인 물량도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점은 최근에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좀 샀잖아요. 그 포인트가 좀 잡힌다는 거죠.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 뭐 보이시나요? 외인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 들어오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투신, 특히나 누구? 연기금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차트 흐름 더 갈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요. 이렇게 많은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수급 지금 모아놓은 게 한 달 동안 쌓인 물량이 기관들이 몇 주죠? 190만 주입니다. 이 물량을 한꺼번에 털 수 있냐? 불가능하죠. 하루에 몇 주씩 털어야 될까? 털려면 10만 주, 20만 주 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차트 흐름에서 쉽사리 이렇게 꺾여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NHN엔터입니다. 자, 갈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종목 예전에 한 작년 12월이나 이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상담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 당시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라인의 성장성 봐야 된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가져가라. 상담 올 때마다 가져가라. 절대 팔지 마라.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가장 최근에 했던 상담이 1월달에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가져가라 좀 의견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당연히 네이버 가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의아하다. 너무 네이버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NH엔터를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보니까요. 역시나 그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자, 기간이 꾸준하게 사주다가 최근에 약간 매도세가 잡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외인들이 같이 합세해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잠깐 샀던 물량을 다시 한번 어디로 외인들과 기관 쪽으로 흡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밑으로 갔네요. 여기입니다. 보니까요. 외인이 몇 주죠? 61억. 그리고 기간이 38억 매수를 강하게 해줍니다.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죠.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네이버 주가가 예전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딱 나왔을 때 이때 작년 9월 10월 때 네이버 주가의 증권사들 목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70만원 뭐 이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70만원 65만원 이랬어요. 딱 이때 나오자마자 그때 NH엔터 목표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NH엔터는요.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랬습니다. 이 당시 목표 주가가 여기였다고.
자, 근데 네이버는 계속 갔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올라갔어요. 쫙. 더 목표가가 100만원까지 갔죠? 그럼 이제 NHN엔터 더 이상 멀어질 수는 없는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쫓아가는 겁니다. 그쵸? 네. 목표가가 얼마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14, 15. 안 갈까요? 갑니다. 갈 거예요. 곧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잘 보시고요. 들고 계신 분들 팔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조정이 좀 나올 때 이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조정 나올 때 그때 매수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는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네, 문자 감사합니다. 네, CJENM도 이게 상당히 들어왔는데요. 같이 봐드릴게요. 2186님, 네. 항상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CJENM 볼게요. 오늘 제가 또 네 번째로 가져온 종목입니다. 같이 상담까지 해드릴게요. 매수가가 37,000원이세요. 이전에 한번 제가 여러 번 갖고 나왔습니다. 이때 왜 수급 100점주에서 수급이 좋으니까 갖고 나왔었겠죠. 추천을 안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 1월달부터요. 오늘 수급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37,000원 매수가 요 포인트에 하셨습니다. 원래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요 포인트에 드러나긴 했는데 다시 살짝 조정 거치고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네요. 원래 파실 수도 있었는데 안 파신 게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사실은 한 번 간다면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다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요? 오늘 수급 보니까요. 보세요. 외인이 14억이고요. 기간이 1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시 반 자료입니다. 좀 더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어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더 갈 수 있을까요?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보죠. 자, 주봉입니다.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분, 이 박스권 라인과 이 박스권 라인에 대해서 당연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잖아요. 1차적인 저항선, 2차 저항선. 그럼 지금 현재 구간대가 2차 저항선의 가운데 라인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쵸? 그 다음 라인은, 고점 라인은 바로 요 포인트인데요. 4만원 넘고 그 다음 41,000원 라인이 가장 압박이 심한 그런 구간대가 올 겁니다. 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팔고 싶다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요. 기관들이 물량 자체를 지금은 잘 사주고 있지만 이 물량 자체를 갑자기 이것만 보세요. 5만 주 이상 털어버렸다. 합쳐서 기관 물량 여기가 파랗게 뭐요? 크게 그립니다. 5만 주 이상 나왔다. 이 5만 주 나오면요.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양호해 보이네요.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네요. 장중에 좀 흔들렸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상승 쪽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되는,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많은 물량 기관들이 더 사주네요. 어떤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방송 계속 해드릴 건데 4만원 넘어가고 아마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요. 갑자기 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문자 주시면요. 상담 같이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Y젠터입니다. 5번째 종목이죠. 저를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만 드디어 갑니다. 네, 참네. 오늘 5%를 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제가 오전장에서도 추천을 드렸다가 원칙상 -3% 좀 정리를 했는데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드디어 가네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입니다. 싸이 앨범이 2NE1에 밀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3월달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큰 흐름으로 볼 때 좀 더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게요. 지금 포인트 보이시죠? 박스권 돌파했어요. 그쵸? 강하게 돌파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이었고요. 유상증자 악재를 다 털어버리는 아주 많은 수급. 또 오늘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금액이에요. 26억, 기관들이 14억. 연기금이 그냥 사주네요. Y젠털 연기금이 사줍니다. 네. 그냥 요런 거,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축제가 되는 부분이죠. 매수하기에는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못 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따라서 해주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 상담을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셔야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177님, 네, 하이비전 시스템 해드리겠습니다. 13,500원에 매수를 해주셨어요. 비중이 조금 높으십니다. 네, 5177님 하이비전 시스템 볼게요. 자, 차트 흐름을 볼 때요. 차트를 같이 볼게요. 이게 더 빠질 수 있는 흐름인지 주봉으로 볼게요. 아니면은
바닥으로부터 기울지에 대한 부분 판단했을 때 사실 더 이상 빠지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그 매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이 관련주들이 인기가 없어요. 수급 볼게요. 자, 금투자 쪽에서 야금야금 매수가 들어오나요? 나쁘진 않네요. 그런데 외인들 물량, 확실히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많았던 수급이 이게 다 어디 간 건지 수급이 아예 그냥 실종이 됐습니다. 수급 실종이 됐어요. 그 상승 쪽으로의 방향, 틀 가능성 낮죠. 왜? 수급이 없으니까. 나쁜 종목은 아닌데 방향성이 문제인 거죠. 수급이 없는데 무슨 방향이 나와요. 이도저도 아닌데. 그러면 팔아야 될 거예요. 아니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한번 수급 포인트 나올 때 한번 올라가든가 할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수급이 안 좋아지면 내려가든가. 근데 수급할 것도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조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말고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구리지택입니다. 9810님 살펴보드릴게요. 자, 매수가가요. 2,930원 10%. 흐름 좋아요. 자, 매수가 보니까 요 포인트 2,930원이고 요 포인트 급등할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였습니다. 시가총액이 최근에 얼마까지 갔죠? 그래도 아직 300억이네요. 378억입니다. 아직까지. 좀 오른 줄 알았는데. 좀 작은 종목인 만큼 위험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요. 이 친구네도 네, 보세요. 제가 긋는 라인 자체에서 볼 때 이거 뭐죠? 그래요. 바닥에서 바닥 라인 잡히면서 가잖아요. 포인트.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차트 흐름만 보는 겁니다. 평양에 그었을 때 최소한 2개, 3개 이상은 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포인트 잡히네요. 꼬리까지 잡습니다. 오버슈팅. 터치, 오버슈팅. 그쵸? 기간은 상관없어요. 라인 보는 거예요. 그럼 요 포인트까지 3,500원 라인은 그러니까 3,600원 봐도 될까고 주셨는데 봐도 되겠네요.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요거는요 기다려 볼게요. 대신에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21선 오늘도 깨는 듯 했는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21선 깨고 살짝 내려가면서 이 박스권 뚫고 내려갈 때 3,050원 라인 그렇죠? 네, 요 포인트만 잡고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AS를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한국토지신탁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국토지신탁 이 종목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역시나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고요. 오전에 추천드렸던 건데 목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요. 내일 오전 방송에서 제가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천리 자전거랑 SM 오전 방송에 제가 목표가 달성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져가자 말씀드렸죠? 3천리 자전거 팔지 마세요. 더 갈 겁니다. SM도 더 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NC 마이너스 지금 1점 몇 프로인데 매수 가능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좀 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G 모빌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아차 오늘 1% 이상 가네요. 잘 두고 계십시오. 자, 오늘 추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은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잠깐 뭐 쉬어가는 겁니다. 대형 주가 주였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 추천주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입니다. 바닥에서 치우가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포인트 뭐가 필요 있습니까? 갤럭시 S5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까지 너무 좋다 말씀드려볼게요. 매수가는요 아까 제가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매수가 잡아드립니다. 오늘 종가로 들어갑니다. 오늘 종가로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네, 75,000원까지만 보고요. 손절가는 67,000원으로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삼성전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는 좀 더 재밌는 알찬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기술적 조정과 함께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내일은 소폭의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